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6.3 지방선거 경주시 예비후보 대담방송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에는 경주시 의회 나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경주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거 오늘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김경주 예비후보가 나와 계시는데, 네. 다시 한 번 더 본인 소개부터.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경주시에서 3대째 토백이고 또 독립운동가 김덕남 선생님의 증손인 경주의 김경주입니다. 저는 유림초등학교, 계림중학교, 문화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또 지금 현재로는 대성탕, 흔히 말해 경주 사람들이 사투리로 하는 말로 자태에 있는, 대성 사우나 자태에 있는 신라 맨션에 살고 있습니다. 예. 성건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로 이제 경주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 그러니까 청소년 당원으로 시작해서 2022년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직속 정무특보단에서 정무특보를 맡았었고요. 또 경주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은 동시에 이제 경주시 의원으로 출마를 했었고요. 아쉽게 그 당시에는 낙선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당선될 각오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지역구는 경주시 나선거구 형곡면 성건동입니다. 다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나선거구는 또 앞으로 또 뭐 선거구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나선거구는 성건동하고 형곡면이 지금 나선거구로 되어 있고, 김경주 예비후보는 2월 20일 날 나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공통적으로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 왜 출마를 하냐? 출마 이유를 이제 또 묻습니다. 예. 최근 이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25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예. 인구 25만 선이 무너지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이 제일 큰 이유는 결국에 청년층 유출이라는 건데, 경주시에서 청년 당사자로서 경주시의회 안에서 시의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신 분이 21명 중에 이제 청년 인구가 20% 정도니까 최소한 4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당사자인 의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경주시 의회에서 과연 청년의 목소리,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제 대변해 줄 수 있는 경주시의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점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문제의식을 별로 못 느꼈는데, 사실은 경주시에 우리 김 후보 얘기대로 하면 그 경주시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최소한 20%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최소한 4명 이상은 돼야. 4명 이상은 돼야. 그게 정상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김 후보가 뭐 자인 연령이 지금 아직 20대 초반이잖아요. 원래 24? 예, 24입니다. 그 만 나이로는 22입니다. 그 윤석열 나이로 22입니까? 예, 윤석열 나이로 22. 윤석열이란 이야기를 듣기가 싫어서. 미안합니다. 예. 우리 이제 보면 어떤 지역 발전이나 경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시의원을 출마를 하신 것인데, 그렇죠. 거기에는 뭐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뭐 헌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경주를 사랑하고 또는 뭐 경주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업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뭐 행정 관료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가 돼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지난번에도 또 4년 전에도 시의회에 출마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뭉뚱그려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아주 일찍 이런 나이에 정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보통 사람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하고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사업가를 해야 되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는 정치고, 정치를 제일 좋아하고 정치를 제일 잘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똑같이 경주시의원으로 정치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를 잘하는 것, 정치에 있는 큰 애정이 경주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 정치로서 경주시를 더 발전시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또 그런 쪽으로 결심을 하고 진로를 잡은 분들이 사실은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그렇죠. 제가 한번 부모님 세대를 대신해서 한번. 제가 대신할 자격은 없는데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공통적으로 그 미리 제시한 질문 중에 그 후보께서 생각하는 우리 경주시의 현재 최대 현안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폐철도법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 부지가 충분히 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죠. 예, 못 하고 있죠. 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폐철도법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고 지금 국회 계류 중입니다. 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 활용할 수 있게 됐을 때 저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번에 2025년 예. 대선 때 나와서 냈었던 4대 공약 중에 하나가 경주시의 친환경 트램 도입을 모색하겠다라는 예. 공약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광역권 교통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약사항들 제대로 잘 지켜지려면 힘있고 예, 중앙정치와 중앙정부와 연이 잘 닿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주시의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선돼서 꼭 그 역할 하고 싶습니다. 저게 이제 제가 옆에 우리 조금 전에 방금 김 후보 사진 옆에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네. 이번 대선 때 우리 경주 지역 4대 공약을 낸 웹자보를 이렇게 띄워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네. 보면 이제 네 번째 친환경 트램을 모색하겠다는 네네. 공약을 내셨고 그런데 이제 저도 어제 저녁에 그 원고를 우리 후보한테 받고 야,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나 사실 잊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고백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십니다. 이 대통령 이게 우리가 아무리 대담 방송이어도 대통령 공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좀 틀린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라라고 제가 밤에 문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제가 착각을 했었던 건데 그만큼 이제 경주 시민들한테 이 친환경 트램이라는 게 어떤 관광 쪽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이야기가 많이 됐고 그렇죠. 또 경주시에서 현재 작년부터 쭉 검토를 해와도 울산하고 경주를 연결하는 네. 트램 이쪽에서는 지금 경제성이 워낙 나오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네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네. 특별히 지역 현안으로서 이 친환경 트램 이 부분을 우리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거론한 이유가 네. 있을까요? 좀 추가적으로. 저는 경제성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지금 지방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를 넘어서 투자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주시 트램도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이것이 대중교통으로서 경주 시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청년과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아무리 부담이 조금 가더라도 지금 당장 부담이 가더라도 네. 미래 먹거리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그 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고 급급하면 미래를 놓쳐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를 놓치는 건데 항상 요즘에 국내 주식이 확 오르니까 시민분들이 가끔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아 그때 살 걸. 사람들이 말할 그때 살 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경주도 지금 딱 그겁니다. 지금 흔히 말해서 경제성이 없을 것 같다고 투자를 안 해버리면 나중에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점심 때만 보니까 그 주가지수가 6,100을 넘었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5천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우리가 성남시에서도 받고 경기도지사 때도 받고 일을 잘 하시니까 되긴 그렇죠. 되겠다.
그래서 통장을 만드는데 할 줄은 몰라. 아, 아, 요즘 막 이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올랐는데 그러고 있는데도 계속 그 전문가들은 계속 오른다. 네네. 뭐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경주시도 딱 투자에 적기인 겁니다. 경주시는 엄청난 역량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전 지금 투자하기 딱 좋은 적기. 그런 점에서 보면 CS나 이런 데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경제성이 안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이 네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네. 그 아까 후보 정보를 본인 소개는 했습니다만 네네. 제가 선관위에 우리 후보 그 정보를 보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 그 2003년생이시고 현재 그 대구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안전학부에 휴학 중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군대 가신다고 휴학하고. 예, 군휴학으로 이제 2학기 복학을 해야 됩니다. 2학기 복학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쭉 뭐 양력은 이렇게 나오고 개인정보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네 번째로 한번 또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로는 우리 경주시 의회 나선거구 성근동 현곡면이 현재로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쪽에 지금 후보께서 파악하시는 현안 그리고 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구 공약이랄까 이런 것들 한번 좀 네, 제한 없이 네네. 지금 현곡면에는 소연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형성돼 있냐면요. 지금 현곡의 센트럴 푸르지오, 현곡 푸르지오, 그리고 자이른의 오른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지도상으로는 오른쪽으로 보이는데 그게 소연천이 있습니다. 네네네. 소연천이 있는데 그쪽이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로서 뭐 몇몇 자원봉사자분들이 쓰레기를 줍거나 하시곤 하는데 거기가 이제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거나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 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둘레길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러닝을 하거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있고 바로 오른쪽에 보면 또 현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현곡초등학교 있는데 현곡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어우러져서 함께 이제 그 강에서 뛰어놀고 또 자연에 대해서 배우고 어우러질 수 있는 순간들이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체적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이전에 있었던 경주시의 사업에 비교해서 봤을 때 약 5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일전에 이미 경주시 같은 경우에 다른 강들의 이제 산책로라든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70억 정도를 썼어요. 이제 시비랑 도비랑 국비랑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그 70억보다도 적은 50억 정도라면 중앙정부라든지 도에 또 시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곡면에 소현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둘레길을 조성하겠다. 네.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 공약으로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램이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서경주역 일대에 개발이 돼야 될 텐데 토지구역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제2차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걸 이제 사실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실시를 하고 경주 시민들의 니즈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건동에 뉴빌리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국가 사업으로 해서 지원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이제 경주시 성건동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보안 등 CCTV 이런 이슈인데 네. 이 성건동 뉴빌리지 사업에 약 30억 3,200만 원 정도가 CCTV나 보안 등의 사업에 예정이 돼 있어요. 사업 예산으로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조차도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조금만 쉽시다. 네. 제가 네. 어제 온 거를 미리 받아보고도 놀랐던 게 네네.
물론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앉아서 책 보고 나올 수 있는 현안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지역의 현안들 어떻게 파악을 해요? 누구 도움을 받습니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당원분들도 많이 만나고요.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주민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요즘엔 제일 뭐가 힘드세요? 요즘에 어떤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묻거든요. 그렇게 물어서 그거를 정책화시키는 게 시의원이나 정치인들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아까 준비하신.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수건 사업비 관련해서인데요. 현곡면이랑 성건동에 주민수건 사업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현곡면은 따지고 보면 7,1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성건동은 2,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현곡면은 16%, 성건동은 15%가 줄어든 거죠. 이 성건동 현곡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주시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겁니다.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런 식의 삭감은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주민수건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돕는 게 경주시의원으로서의 제 공약입니다. 요거는 뭐 제가 검증할 능력은 현재 안 되는데 그 지역 주민 수건 사업비 요거는 일종의 지금 관행처럼 시의원들에게 배정된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2026년도 경주시 예산안에 세입 세출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그대로 이제 증감률에 그리고 증감 예산에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16% 15%라면 꽤 많이 뭐 상당한 비중이다 이렇게 그렇죠. 성건동이랑 현곡면 합치면 거의 한 9,600만 원 정도. 거의 1억 가까이가 삭감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번 연도에 아쉽게도 뭐 어떠어떠한 이유로 줄었습니다. 혹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경주시의원들 해당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주시의원들이 하나도 말을 안 했어요. 이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경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줄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주시의원들이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건 직무유기죠. 예.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라이브 채팅창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우리 김경주 후보를 평소에 아시는 분 같기도 하고 오늘 머리 잘 됐네요. 머리 잘 됐습니까? 긴장 풀고 화이팅! 뭐 이런. 긴장 풀고 화이팅. 게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있고 아까 또 제 실수에 대해서는 고맙게도 이게 라이브의 묘미입니다라고 라이브의 묘미 이게 달아주셔서 송구하고 고맙습니다. 자 하나만 더 가봅시다. 네네. 우리 경주 포커스가 뭐 피할 수 없는 질문인데 우리가 전부 다 아마 우리 김경주 후보는 군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24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 현재 뭐 여러 가지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민의힘 대표라는 자는 이제 1심밖에 안 끝났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윤석열 내란 그 수계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평가도 하고 하는데 12.3 이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견해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당시 군복무 중이었는데요.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군이라고 하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12.3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군을 움직였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란이 아니라는 논리로 그걸 뭐 정치적 수단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군을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게 과연 용납 가능한 일인가 싶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구속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저는 이거는 소련, 북한, 공산당에서나 할 일 아닌가. 저는 이거는 완전히 정치 쿠데타였다고 생각하고요. 명백한 내란 행위고 지금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전 이게 내란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 포함된 내란 주요 혐의자가 포함된 경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를 강행을 했죠.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그냥 통과를 시켰죠. 이 경주시 집행부의 행동에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의회 결정에 대해서 거기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경주 시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경주시의원들이 거기에서 막말, 욕설, 고성을 질렀거든요. 야, 뭐 제가 이제 욕설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욕설이 오고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주권자이자 자신의 주인인 시민에게, 경주 시민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나.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당 무리를 일으킨 경주시의원들은 반드시 제9회 이번 지방선거에선 낙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윤리위를 통해서 제명 조치를 하거나 막말하거나 혹은 고성을 지른 것도, 경주 시민에게 고성을 지른 것도 엄청나게 문제죠. 그렇죠. 그에 맞는 대표가 시민을 향해서 맞습니다. 그에 맞는 징계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징계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야기를 더 드리자면, 천천히 하세요. 네네. 예. 제가 경주시의원이 되면 집행부에 또 다시 한번 더 요구할 건데, 해당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를 당장 철회하라라고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경주시가 이제 그 시조례에 그 네네. 명예시민증을 주려고 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시의회에서 결국은 동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그때 저도 네. 현장에 있었고 우리 김예비 후보도 현장에 있었는데 뭐 토론 다음 토론회 없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결 처리가 되면서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가요? 이쪽에서 보니까 이제 경주시의회도 경주시가 동의안을 내고 시의회가 이제 동의를 해줌으로써 이제 명예시민증을 주겠다 통과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비슷한 예가 아마 제 기억에 제주도가 맞을 겁니다. 제주도의회인가 이쪽에서 그 한덕수 네네. 그 국무총리에게 명예도민증을 아마 줬다가 예전에 준 적이 있었나요? 그걸 도의회에서 그 취소 동의안을 도에서 내고 최근에 통과시킨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치면 경주시도 뭐 내란 혐의가 최종 확정이 안 됐다 뭐 이런 논리들 이야기를 하고, 네. 내란 혐의자들이 일부 포함이 됐지만 그 사람들하고 에이펙 뭐 경주 유치하는데 이건 별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네네. 현재까지도 뭉개고 있는데, 그 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인가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사례가 돼서,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 대부분 확정이 안 돼도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 취소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 제가 되면 무조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제주도 쪽에서 명예도민증 취소했던 것처럼 경주 시민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취소하는 조례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안을 내고 뭐 당연히 의원들이 내도 되고, 그렇죠. 네. 의원들이 동의안을 내도 되고 하는 것인데, 경주시의회도 경주시도 좀 반성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날 이후에 제가 아까 사진을 보니까요, 제가 한 5장의 사진을 달라고 했어서 우리 김예비 후보가 보내셨는데, 네네. 여기 보면 그때 이 명예시민증 나오고 난데 여기 어딘가요? 네. 그 1인 시위하는 장면. 이게 경주시청 앞이고요. 그 경주시청을 보면 경주시의회가 여기 있고, 이쪽에 그렇죠, 경주시청이 있는데, 그 경주시청 앞입니다. 경주시청 입구 바로 오른쪽에 그쪽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아쉽게도 경주 시민분들의 관심은 조금 적으셔서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 경주시에서 민주당 하면서 이런 걸로 상처받으면 안 되죠. 아유, 그럼요. 그 평생을 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네. 힘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아있으니까, 아까 제가 인생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사진 한 5장만 좀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네네. 뭐 시간이 크게 없어서 그렇게 엄선하거나 이렇지는 않았겠지만 몇 장 사진만 좀 봅시다. 이 사진 어떤 사진일까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경주시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유세를 하던 장면입니다. 이때 정말 추웠는데 얼굴이 많이 다른데? 예, 저 때는 살이 되게 많이 쪘었어요. 마스크 때문에 볼살은 안 보이고. 예, 볼살은 안 보이지만 저 때랑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머리 스타일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 사진.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일 겁니다.
2023년에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였죠. 당대표 시절에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청년 정치인들이 막 이재명 대통령 왜 단식하냐, 당대표 왜 단식하냐, 단식하지 말고 일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비아냥거리고. 그렇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 나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비난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서 응원하고 함께 했었던 몇 안 되는 청년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아, 이때 생각납니다. 아,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리고 이 사진요. 아,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주시의원에 나갔을 때 이제 발달장애인들과 관련된 의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이라든지 권리, 투표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 질의서가 왔어요. 질의서가 왔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질의서 이런 거 무조건 성실하게 답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성실하게 답해 드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발달장애 분들이랑 부모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선거사무소에서? 네, 선거사무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자, 다음 사진. 이 사진 또 선거운동 하는 네, 선거운동 때 사진인데 제가 가끔씩 루머를 많이 봤습니다. 루머인데 제가 흔히 말해 경상도 사람들로 말로는 전마저 싸가지 없네 뭐 이런 젊은 놈이 대바라져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 대바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께 인사 잘 드리고 겸손하고 예의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이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빙의해서 한번 해볼까요? 전마저 나도 어린 게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싸가지 없는 거 아이가? 뭐 아닙니다. 열심히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야, 그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더웠다, 그죠? 2월달 근처니까. 그때는 6월 1일 선거였으니까. 맞습니다. 예. 저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저때 중간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이 명함을 딱 드렸더니 이제 우리는 김경주 이런 거 취급 안 합니다 하면서 명함 쫙쫙 찢어버리고 앞에서 그래가지고 약간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뭐 경주에 있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는 그냥 담담하게 선거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다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안 겪어도 되는 과정이면 좋은데 그러면서 좀 더 단련이 되고 예. 저 사람들이 뭐 특정인이 우리 김경주 후보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이 수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세뇌된 그렇죠. 자신들만의 그 공고한 세계관이 있으니까 세계관 속에서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미운 거예요. 그렇죠. 특정인이 아니라. 그렇죠. 아마 그런 발로가 아니었을까. 저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이제 다가가서 그분들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려야죠. 그 얼음을 녹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따뜻한 열정.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빼먹은 시간 실수해서 빼먹은 시간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원래 20분을 예정을 했었는데 한 25, 6분은 지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지금 대담은 우리 후보를 검증하거나 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 유권자들에게 이런 후보가 있다. 이런 얼굴을 가졌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표정을 짓는다를 우리 유권자들에게 보여드리는 말 그대로 선보이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책적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또 왜냐하면 그렇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다음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들어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특정인만 들어가고 다음 사람 안 들어가면 시간 배분을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한 순서의 마지막 우리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든지 관계없으니까 편하게. 선거운동 현공면에는 막말하고 예산 챙기지 않고 정책이 없는 후보보다 진짜 예산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예산을 잘 챙길 그런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중앙정치와 중앙정부의 연도 잘 닿아서 지역 예산 팍팍 가져오고 발도 잘 맞출 수 있는 경주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저 김경주는 성건 현곡 지역에서 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챙기고 예산도 잘 챙겨와서 경주시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수원 사업비도 잘 챙겨오는, 또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경주시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시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평가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제가 느끼는 4년 전에 봤던 김경주 후보와 또 지금 바라보는 김경주 예비후보의 차이는 제 나름으로는 있는데 그건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방송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참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쭉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후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정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은 절대로 녹화하지 않습니다. 녹화를 하면 경주 포커스에서 유리한 말은 끌어내고 불리한 말만 넣었다 엉뚱한 그런 논란 시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라이브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쭉 보시던 대로 본인 소개, 출마 이유, 경주시 최대 현안, 지역구 현안, 그리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견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이 6가지 공통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중간중간에 보신 대로 제가 궁금한 것도 질문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니까 우리 지금 출마 예비후보 등록하셨거나 또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든지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이 제일 어려운데 오늘 우리 경주 포커스가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기획한 유권자 예비후보 소개 첫 번째 테이프를 우리 김경주 예비후보가 끊어져서 무엇보다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몇 기 전에 아까 그 선관위의 그 정보 페이지에 보면 나 선거구에는 현재 경주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해도 2분이 그 예비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경주 예비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바로 밑에 박병국 예비후보가 이렇게 지금 현재 등록을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당의 뭐 복잡한 그 경선 규칙이나 이런 거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상식으로 보면 아마 경선을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김 후보 여기에 대한 정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중앙당 입장에서는 이제 김경시 의원 관련된 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을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이 경주 포커스에서 만약에 경선 토론을 주최해 주신다면 전 다른 일정 다 파하고 경주 포커스 경선 토론 당원분들에게 제대로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또 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참석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주 포커스야 뭐 그 후보들 간에 합의만 되면 네. 얼마든지 그 기회를 열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제가 이 질문을 한다는 게 까먹어가지고 예. 매정말까지 다 듣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 네네. 요즘 또 환절기라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 뭐 건강 잘 지키면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쭉 이어지는 우리 예비후보 라이브 대담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온 사람 더 이상 없으면 정책에 대한 또 모시고 질문도 앞으로도 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 고맙습니다.